사건의 독립과 종속. 자, 여기서 이제 독립과 종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독립과 종속이 무슨 의미인지를 받아들이기 전에, 독립이랑 종속은 서로 흑과 백, 흑백 논리 이런 거 맞죠? 뭐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하면 정반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수렴과 발산의 개념입니다. 수렴하지 않는 애들은 싹 다 발산이라 불렀던 것처럼 독립이 아닌 애들은 다 종속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독립과 종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독립이라는 것만 알면 되겠죠. 어떠한 사건 A랑 B가 있는데, 어떠한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에 대한 확률이 사건 B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두 사건을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게 우리나라 들어와서 분명히 번역이 잘못됐을 거예요. 독립, 우리나라 이상하게 막 번역을 해온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나 적절한 말은 또 생각은 안 나긴 해요. 자, 어쨌든 자, 독립이 두 사건이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봐봐.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을 시행을 할 건데, A라는 사건이 2의 배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B라는 사건이 3의 배수가 나온다. 두 사건이 독립일까 아닐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할게요. A랑 B가 서로 독립일까 아닐까 물었어요. 무슨 말? 그러면 2의 배수가 일어날 확률이 3의 배수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게 뭐 개소리야, 맞지? 이게 독립의 정의인데 나 되게 말을 이해 못하겠어. 왜 이딴 식으로 설명했는지. 아무튼 그래서 독립이라는 게 분명히 번역이 잘못된 거라니까. 아무튼 자, A가 일어날 확률이 B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수학적으로 자 접근을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B 기분 A,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맞죠? 이게 자 P 기분 A.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지?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나. 그러니까 독립을 이거를 수식으로 쓰다 보니까 한글을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랑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같은 경우를 독립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같은 경우, 그때 이 확률이 뭐가 되는 경우냐면 B가 되는 경우예요. 즉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그냥 B가 일어날 확률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독립이라고 약속을 할 겁니다. 정의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겠죠? 한글로 적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수로 적어 놓으면, 식으로 써 놓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독립은 자 눈으로 보면 확인이 안 돼요. 이게 서로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식을 가지고 확인할 거예요. 자, 이게 독립의 정의라니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났을 경우에 확률이 B가 일어날 확률 무조건 여사건도 있지만 일단 이걸로 볼게요. 자, 이거 식 계산 어떻게 해요? 이거 P A분의 P 어저께 했죠? 이렇게 A가 일어났을 때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P, B 기분 A의 확률이죠. 이게 뭐랑 같은 경우? P, B랑 같은 경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독립은 요게 다네요, 맞죠? 뭐냐면 이 식을 보니까 BA 교 B 무슨 말이에요?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독립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독립은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의 곱과 같은 경우를 독립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주사위를 던지면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3.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이죠. 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이죠.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는 확률이 얼마?
6분의 1이죠. 2의 배수 또는 2의 배수 그리고 3의 배수는 6분의 1. 6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죠? 그럼 봐봐. A가 일어날 사건과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의 곱이 두 개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과 같냐 다르냐 라고 물어보면 같죠? 그러면 A랑 B는 서로 뭐다?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필수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일단은 필수 예제 6번. 자,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온 사건을 A, 그 다음에 3 이하의 눈이 나온 사건을 B, 2 또는 5가 나온 사건을 C라고 하자입니다. 이때 A, B, C 중에서 서로 독립인 게 무엇인지 확인을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독립은 홀수의 눈이 나왔는데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영향 끼칠까 안 끼칠까? 그거는 몰라요. 우리가 모른다고, 맞지? 눈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맞죠? 이게 이제 나중에 독립이라는 말이 왠지 떨어져 있다 이런 느낌 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배반이랑 헷갈려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나중에도 다시 얘기했지만 배반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배반은 무슨 말이야? 두 사건이 공통 부분이 없는 경우의 사건들을 우리가 집합으로 치면 서로 소인 집합을 우리가 사건을 가지고 있을 때를 배반 사건들이라고 불렀잖아. 홀수와 짝수 이런 것처럼. 독립은 그거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은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의 곱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그 사건들의 곱의 확률과 같으면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PA부터 확인해 볼게요.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맞죠? 자, 3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 사건 확률은 어떻게? C 확률이 2 또는 5가 나올 확률은 2 또는 5는 6분의 2니까 3분의 1 되겠죠? 자, 그럼 이제 A랑 B가 독립인지 아닌지는 뭘 확인을 하는 거예요? A 사건과 B 사건이 공통적으로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구해봐라 했어요. 자, 홀수이면서 3 이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있어요. A랑 B가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뭐 있지? 1, 3 두 가지 있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A랑 B가 공통 부분에 대한 확률이 얼마나? 3분의 1이죠. 자, 그러면 PA 곱하기 PB가 얘랑 같은지 다른지만 확인해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A, B는 서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독립이 아니다. 뭐라 부른다? 종속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되겠어? 자, BC를 한번 확인해볼게요. BC. 자, B랑 C. 확률 곱하면 6분의 1이야, 맞죠? B랑 C 확률 곱이. 자, 그럼 B랑 C가 동시에 일어나요. 3의 이하이면서 2 또는 5가 나오는 경우.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뭐 있다? 2 하나의 쪽 확률이 얼마? 그럼 이거는 같죠? 확률의 곱이. 그러면 BC는 뭐다?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쵸? 자, 그럼 A랑 C. 자, A랑 C. 자, A랑 C랑 확률의 곱은 2분의 1, 3분의 1 곱해서 6분의 1이에요. 자, 그럼 A이면서 C인 경우는 뭐가 있어요? 홀수이면서 2 또는 5인 경우는 5 하나 있으니까 확률은 6분의 1 되겠죠, 맞지? 그럼 이것도 같네. 그래서 A랑 C도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자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독립이 무엇인지. 탈출. 자, 그래서 독립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다? 이거 계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독립 CA라는 건 할 거는 이건 당연히 그냥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상관없고요. 독립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사건의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정확하게는 두 사건이 공통적으로 만족되는 사건의 확률이 각 확률의 곱과 같은 경우를 독립이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의 정의를 한글로 이해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7번. 자, A, B가 서로 독립이고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 얘들아? A랑 B가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라는 말이 보이면 뒤에 읽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다? A랑 B의 공통되는 부분의 확률이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과 같겠다라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이것도 바로 개념입니다. A랑 B가 서로 독립이면요, A와
B의 여사건 그리고 A의 여사건과 B의 그리고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 이게 싹 다 독립입니다. A랑 B가 독립이면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 아니면 A, B 뭐든 가져와서 서로 다 독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 증명은 되게 간단해요. 확률의 곱이 그 공통된 사건 확률과 같다라고 계산해보면 나오니까 증명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방향이 쌍방향이에요. 무슨 말? 그냥 넷 중에 하나만 독립이라고 하면 싹 다 독립인 경우가 나오겠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이번 문제에서 이런 거 활용한 거 많거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서로 독립인데 P A의 여사건 교집합 B. 자, 이게 2분의 1.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PB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볼게요, 얘들아. 자,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죠. 맞지? 그러면 얘네들도 싹 다 뭐다? 독립들이에요. 맞죠? 독립이면 무슨 말? 이 확률은 뭐랑 같아야 되겠다?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과 같아야 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쵸?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 뭐겠어, 그러면? A의 여사건의 확률과 B의 여사건 확률의 곱이 6분의 1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원래라면은 문제를 풀 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바꿔야 되겠어요? 이 드모르간 법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찾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A 합 B의 확률이 얼마이겠다? 6분의 5이겠다. 요걸 사용을 하는 거잖아, 그쵸?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문제가 맞기는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이 뒤에도 이 내용 있을걸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은 118페이지 보면은 키포인트에 적혀 있어요. 이거 내가 말했던 거. AB가 서로 독립이면 얘네들 싹 다 독립이다 라는 말이 성립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얘가 무슨 뜻일까? A 여사건의 확률은 A의 확률. 자, 이렇게 가봅시다. 어떻게? PA를 A, B를 B라고 할게. A 사건의 확률을 A, B 사건의 확률을 B라고 얘기를 합시다. 소문자로. 자, 그러면 이거의 확률은 뭐가 되겠어? 1-A가 되겠죠. A 여사건의 확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건은 B 이렇게 됐고, 그쵸? 그치? 이게 얼마? 2분의 1이고요. 자, 이거는 뭐겠어, 그러면? 1-A랑 1-B를 곱한 걸 거 아니야, 그쵸? 이게 얼마다? 6분의 1이다, 이 말인 거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뭐 하면 돼요? 바로 나누기를 할게요. 오케이? 나누면은 이거 약분되니까 1-B분의 B가 요거분의 요거 하면 얼마? 3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B는 3-3B 이렇게 될 거겠지. 그래서 B가 얼마? 4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B 넘어가서 4로 나누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되겠어? 지금은 그냥 계산으로 바로 곱셈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어떻게? 요거 이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지금 이 내용도 이해되겠죠, 맞지? 자, 그럼 봐봐. 원래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볼게요. 지워됩니까? 자, 원래는 이 확률의 곱으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뭐다? 요거 A 여집합의 교집합 B 여집합의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A 합 B의 확률이 얼마다? 6분의 5다.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이게 이렇게 쓸 수 있죠. P B 교집합 A의 여집합. 맞습니까? 맞죠? 이게 뭐예요,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면 집합의 연산법칙이 있어요. 교집합의 여집합 별표 이렇게 짜렸지. B 그렇지, 차집합 A를 의미하는 거야, 맞죠? 되겠어? 그럼 그림으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랑 B가 이렇게 있을 때 어디 B 차집합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 확률이 얼마다? 2분의 1이에요, 맞죠? 되겠지? 자, 그런데 다 합쳐서 얼마가 나와야 돼? 다 합쳐서 여기 적혀있잖아. A 합 B는 얼마? 6분의 5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여기까지도 이해되겠어?
다 합쳐서 6분의 5. 그럼 A의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A의 확률이 6분의 5. 더 6분의 5에서 얼마? 2분의 1을 빼면 A잖아. 맞죠? 맞지? 그래서 6분의 3 빼면 얼마? 6분의 2니까 A의 확률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러면 이제 뭘 쓸 수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합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죠? 우리가 PA 구해놨죠. 얼마라고? 3분의 1. 다음 이제 PB가 모르니까 PB를 구해야 되니까 이걸 B라고 두면, 자 이걸 뭐라고 써야 되겠다. PA 교집합 B는 독립이니까 PA 곱하기 PB일 거 아니야. 맞죠? 맞아요. 그럼 PA가 얼마? 3분의 1이니까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다. 3분의 1 B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얘가 얼마다? 6분의 5다 해서 요거 계산해서 B를 찾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잖아.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건데 이게 사실 아까보다 조금 더 복잡하죠. 맞지? 네. 여기서 특히나 요것도 몰랐으면 교환 법칙 해가지고 집합의 연산 법칙에서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교환해서 그 교집합의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꿔서 이 여기가 뭐 PA가 3분의 1인데 이것까지 찾을 수가 없었으면 아예 손도 못 댔을 문제니까. 맞지? 그래서 그냥 이 내용은 요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계산이 훨씬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문제는 자 필수예제 8번 아예 이제 이 내용입니다. 필수예제 8번. 자 볼게요. 자 어떤 시험에 갑과 을이 합격할 확률을 어떤 시험에 갑과 을이 합격할 확률이 각각 4분의 3과 3분의 1이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여기서 이 합격할 확률을 동그라미로 할게요. 그러면 불합격할 확률은 얼마겠다? 4분의 1, 3분의 2가 되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말을 해요. 필수예제 8번에 어떤 시험에 갑과 을이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분의 1일 때 갑과 을이 모두 합격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갑과 을이 모두 합격할 확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격할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거 어문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게 둘이 합격을 하는데 내가 합격한다 해서 얘가 떨어진다 이런 거는 영향을 끼치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원이 몇 명 정해져 있는데 내가 합격하면 얘가 떨어질 가능성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합격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서로 완주할 확률이 있다. 그 다음에 승부차기를 성공할 확률이 각각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의 확률이 각각 얼마씩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는 그냥 무조건 독립이다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어떤 사건들이 각각 확률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무조건 독립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갑과 을이 모두 합격할 확률은 갑과 을이 동시에 합격할 확률이니까 어떻게 돼요? 갑이 합격할 확률과 을이 합격할 확률을 어떻게 곱하면 되겠죠? 이게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이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4분의 1 쓰면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갑은 합격을 하는데 을은 탈락을 할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갑은 합격을 할 확률이 얼마? 4분의 3. 근데 을이 불합격.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잖아 이런 문제. 을이 불합격할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맞지? 그래서 이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세 번째, 갑, 을 중 제가 나왔어요. 뭐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 그 말은 갑과 을이 모두 합격하거나 아니면 지금 구한 갑이 합격하고 을이 합격하거나 또는 갑이 탈락하고 을이 합격하는 경우 세 가지를 다 더해야 돼. 맞죠? 귀찮으니까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 반대 경우가 모두 불합격하는 경우를 전체 1에서 빼겠습니다. 모두 불합격하는 경우는 을이 불합격하는 확률 4분의 1, 갑이 불합격할 확률 4분의 1, 을이 불합격할 확률 3분의 2 해가지고 6분의 1 빼니까 6분의 5가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되겠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시행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 독립시행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뭐냐면 어떠한 시행을 하는데 그 시행이 독립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독립이 아까 국어적인 의미로 뭐라고?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되게 어떤 경우를 독립시행이라고 하냐면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그냥 똑같은 일을 매크로처럼 반복하는 경우를 생각해봐. 예를 들어 내가 주사위를 던질 거야. 주사위를 한 번 던지든 두 번 던지든 세 번 던지든 앞에 뭐가 나왔든 내가 주사위를 뭐 몇 번 던져서 그 중에 47번째 6이 나올 확률이 얼마겠어? 6이 나올 확률이 그냥 6분의 1이죠. 앞에 뭐가 나왔든지 간에 아무 관계가 없잖아. 앞에가 뭐가 나오든 뒤에 6이 나올 확률이든 뭐 3이 나올 확률이든 변하지 않잖아요. 맞죠? 즉 조건의 변화 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시행하는 경우들을 독립시행이라고 해요. 주사위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이런 내용들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래서 조건의 변화가 없이 똑같은 시행을 반복하는 경우를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죠. 제비뽑기를 하는데 뽑았고 확인을 하고 다시 넣고 그 다음 사람을 뽑으면 상처확률이 안 변하죠. 맞지? 이런 것도 독립시행이 되겠다 이 말인 거죠. 근데 내가 뽑고 확인하고 집어 던져놓고 다른 사람이 뽑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 내가 뽑았던 거에 비해 확률이 변할 거잖아. 맞죠? 그런 것들은 독립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추출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말한 게 그대로 보고 확인하고 다시 넣고 다시 뽑는 경우를 복원 추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원해서 추출을 한다. 근데 확인한 걸 다시 확인하고 다시 안 넣고 던져놓고 다음 사람이 그 없는 채로 뽑는다. 그거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비복원 추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거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당연한 말이잖아. 맞죠? 복원하냐 비복원하냐 이 말인 거니까. 그런 말이 여기는 나오지도 않죠. 어차피. 옛날에는 이런 말도 썼거든요. 자, 그러면은 독립시행을 할 때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할 겁니다. 자, 제일 대표적인 거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동전을 4개를 동시에 던지겠습니다. 동전을 4개 동시에 던졌는데 자, 앞면이 3개, 뒷면이 1개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얘들아?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졌어요. 아니면은 4번을 순서대로 던졌다 하자. 어쨌든지 간에 똑같은 경우니까 앞면이 3번, 뒷면이 1번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될까? 단순하게 생각해봐. 앞면이 3번, 뒷면이 1번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16분의 3? 어? 자, 봐봐.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만데요? 동전 던지면 2분의 1이죠? 그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은 2분의 1을 3번 곱하겠죠? 그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얼만데요? 16분의 1일 거 아니야, 그쵸? 맞아요? 맞다고 이게? 그럼 봐봐. 그러면 앞면 4번 나올 확률을 구해볼까? 16분의 1? 16분의 1 맞죠? 2분의 1, 2분의 1. 그럼 이거 확률 같다고? 말이 된다 생각하니? 확률 같지 않겠죠, 당연히. 네. 이거는 맞아요. 16분의 1 맞죠? 앞면 4번 연속 나오면 16분의 1이거든요. 이거는 16분의 1이 아니죠. 왜? 시행의 횟수가 있는데 앞면이 3번, 뒷면이 1번 나오는데 뒷면이 나오는 위치에 따라서 각 확률이 16분의 1인 것 뿐이에요. 맞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데 자, 앞으로 이렇게 쓸게요, 얘들아. 앞면을 프론트, 뒷면을 테일 이렇게 쓸 거예요. 내가 정한 거 아니야. 수학에서 진짜 앞면 프론트, 뒷면 테일 해갖고 FT로 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던졌을 때 앞면이 3번, 뒷면이 1번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앞면, 뒷면 이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 맞죠? 이 확률이 얼마? 16분의 1이 맞아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근데 4번을 던졌을 때 앞면 3번, 뒷면 1번 나온 경우 이거밖에 없냐? 아니잖아. 맞죠? 뭐도 있어요? 요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요것도 있을 거고 요것도 있을 거고요. 그쵸? 그래서 얘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4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확률은 이거 곱하기 4를 해서 얼마?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동전을 4번 던졌는데, 자, 앞면 2번, 뒷면 2번 나올 확률을 구해봅시다. 어떻게 될까? 똑같아요. 앞면 2번, 뒷면 2번 나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잖아, 맞죠? 이게 확률이 16분의 1 맞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근데 그런 경우를 찾아야 되잖아. 이게 몇 개 나오는지. 몇 개 나오고 있어? F, T, F, T, T, F, F, T. 또 네, T. F, T, T, F, T, F, T, F. 맞죠? 그 다음에 T 또 안 쓰고 뭐 있노? T, T, F.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내까지 헷갈리네. 자, 쉽게 말하면 봐봐, 이거는 헷갈리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너네가 세려고 하면. 그러면은 이거를 세는 게 아니단 말이잖아, 맞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개수를 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봐봐, 이 4개 중에서 F가 2개, T가 2개 나오면 돼요, 맞죠? 그러면 F가 2개가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는 T 넣으면 되니까 4개 중에서 2개만 고르면 되겠네, 맞죠? 몇 가지? 4C2의 경우 총 6가지 경우가 생길 거예요, 맞죠? 4개 중에서 F가 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고르거나, 맞지? 아니면은 이렇게 고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르거나, 이렇게 고르거나, 이렇게 고르거나, 이렇게 고르거나. 나머지는 뭐 넣으면 돼? T 넣으면 되니까. 나 알아요. 아까 6개 다 쓸 수 있었는데 일부러 보여준 거야. 헷갈리는 것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16분의 1 곱하기 6 해서 이거 확률은 얼마? 8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자, 이거 정확하게 해볼까? 어떻게 식을 썼을까, 이거? 2분의 1. 앞면이 몇 번 나왔어요? 앞면이 2번. 뒷면이 2번 나와서 앞면 2번 나올, 뒷면 2번 나올 확률이 이거야, 맞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몇 가지가 나왔다? 정확하게 몇 가지? 4C 2가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거 확률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앞면이 몇 번? 3번. 뒷면이 3번. 이 같은 경우가 몇 번 나온다? 4C1 경우만큼 나오겠죠. 4개 중에서 뒷면 하나, 아니면 4C3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같은 경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주사위를 10번 던질게요. 3의 배수가 4번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주사위를 10번 던질 건데 3의 배수, 뭐야? 머리 왜 이렇게 주특고 있어? 자, 주사위를 10번 던지는데 3의 배수가 4번 나올 확률을 구할 거야. 그러면 또 봐봐. 1, 2, 3, 4, 6, 7, 8, 9, 10에 맞죠? 3의 배수가 여기서 몇 번 나오면 돼? 4번 나오면 되잖아, 맞죠? 그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인데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뭐라 카노?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죠. 6분의 2니까. 그럼 3분의 1이 여기 몇 개 있겠어요? 4개 어딘가 있겠죠? 맞지? 그럼 나머지 6번은 뭐가 나와야 돼? 다른 거. 뭐 다른 거 뭐? 3의 배수가 아닌 거 뭐? 3분의 2겠죠? 맞지? 그럼 3분의 2가 여기 몇 번 있겠어? 나머지 몇 번? 6번 있겠죠? 네. 맞지? 그럼 이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3분의 1이 몇 번? 4번. 맞지? 3의 배수가 아닌 게 몇 번? 6번의 확률이 될 텐데 이게 몇 가지 경우가 나오겠다? 이게 이런 경우가 몇 가지 나온다? 총 10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경우만큼 나오겠다라고 해서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4번 나올 확률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묻겠습니다. 독립적인 시행, 독립시행을 n번 하여 사건 A가 R번 발생할 확률을 구할 겁니다. 발생할 확률.
여기서 PA를 P라고 하겠습니다.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N번 중에서 A가 R번 일어날 거야. 그럼 당연히 A라는 사건의 확률을 R번 곱하겠죠. 어떻게 되겠다? P의 R제곱, 맞죠? P를 R번 곱할 때니까. 그럼 그 반대 경우가 확률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P가 되겠죠. 맞지? 그럼 이거의 확률이 몇 번 나왔어? 이거 확률이 몇 번 나왔다? N번 중에서 R번 빼고 나왔을 거 아니야, 그쵸? 이거 봐봐. 10번 중에서 4번이니까 4번, 10번 중에 4번 빼고 6번. N-R. 그쵸? 그러한 확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의 개수가 몇 번 나온다? N번 중에서 R번을 선택하는 만큼 나오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0번 중에서 3의 개수가 4번 나온다 해서 십시 4를 썼던 것처럼.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 계산식이 되고요. 하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많이 보진 않았지, 솔직히 그래. 나는 많이 봤겠지만. 너는 많이 보지 않았는데 분명히 봤던 거예요.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을까? 갑자기 끝까지 다 적어줘도 기억을 못한다고? 저게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진짜 모르는데. 진짜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가 뭐라니? 앞에서 했는데. 이름을 알아. 이름은 알. 이름은 알 것 같은데. 이 책에 이항정리 중요하다고 내가 말했는데 여기 떡하니 적혀있는 이항정리 페이지 50 있죠? 52죠? 그래. 오래 전이니까 찾아가지도 못해. 2주 전이에요. 2주도 아니다. 지난주네. 복습. 아니다, 지난주가 아니구나. 2주 전에 만났지. 지난주에 방학이었으니까. 오케이? 네. 자, 봐봐. 그래서, 자, 봐봐. 했잖아, 우리. 하나만 해볼게. 그러면 3a 플러스 2b의 9제곱에서 a 세제곱 b의 6제곱의 개수를 찾고 싶어요. 어떻게 했어, 그러면? a 세제곱 b의 6제곱 개수 어떻게 찾았어? 9C 2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a 세제곱 b의 6제곱 9C 6에 3의 1을 3개, 맞죠? 네. 맞지? 2b를 몇 개? 6개. 이거 A랑 B 합쳐서 9차 나와야 되니까 3, 6 이렇게 줄 거 아니야, 맞죠? 기억나죠, 이거? 네. 이게 이항정리였잖아. 이게 딱 뭐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잖아, 이거. 이항계수. 자, 그러면, 자, 봐봐.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했어요, 이거를. 이항계수의 일반항이라 부른다 했죠. A 플러스 B n제곱. 오케이? 자, 그럼 이거는 뭐의 이항계수일까? 네. A 플러스 B의 n제곱이 이항계수가 이거잖아. 이거는 뭐의? P P 플러스 플러스 1 1 마이너스 P 맞아요. 이거의 몇 제곱? n제곱의 이항계수예요. 맞죠? 그럼 P가 1 마이너스 P가 얼만데 그러면? 얼만데요? 1 1이잖아. 그럼 1의 n제곱은 얼만데요? 1 1이죠. 이게 뭘 뜻하는 걸까? 이거는 첫째 항부터 끝 항까지 싹 다 더하면 얼마라는 거야? 이렇게 전개를 한다라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거는 첫째 항부터 싹 다 끝까지 더하면 합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1 왜 합이 1이 나왔겠어? 확률이니까.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겠어? 대박. 대박. 유익하네. 맞아요. 이거랑 이 내용이랑 아무 관계 없는 내용이긴 한데 설명한 거는 유익한 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곧. 그때 세 개가 합쳐졌어요. 맞아. 이게 이제 독립시행이 나중에 이항정리 그리고 합쳐서 이항 분포까지 확장이 돼요. 세계관 합쳐진 거에 세계관이 한 번 더 확장까지 됩니다.
자, 필수예제 9번 볼게요. 그래서 자, 기본 문제를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진다. 자, 주사위를 6번 던진다.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다? 나쁜 짓은 아니고 맞지? 주사위 6번 던져요. 뭔 짓을 한다? 주사위 6번 던진다니까 똑같은 짓을 한다니까. 나쁜 짓 아니라고. 무슨 짓을 한다? 독립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맞지? 독립시행을 몇 번 했다? 6번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짝수의 눈이 몇 번? 4번 나올 확률입니다. 자, 그럼 짝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 생각해봐. 짝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자, 2분의 1을 몇 번 곱하겠어? 네 4번. 그럼 짝수가 아닌 확률이 몇 번? 2분의 1 2분의 1이 몇 번? 6 네 2번. 2번. 맞죠? 이게 몇 가지 경우에 나온다? 네 아 62. 62 해도 상관없거든 어차피. 6번 중에 4번이 짝수면 2번은 홀수 맞으니까 62 해도 64 해도 어차피 같은 값이죠. 여기서는 그냥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 4번이라 했으니까 64라고 적은 것 뿐입니다. 오케이?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야 됩니다. 맞죠? 계산하면 얼마고? 64분의 15. 오케이? 자, 한 번 더 봅시다. 짝수의 눈이 적어도 6번을 시행을 했는데 짝수의 눈이 적어도 2번 이상 나와야 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6번 중에서 짝수가 몇 번 나오거나 2번 나오거나 또는 3번 나오거나 또는 4번 나오거나 또는 5번 나오거나 또는 6번 나온다. 이거를 다 더해야 되겠죠. 그럼 무슨 짓이에요? 요거 똑같은 경우를 몇 개를 해야 되겠다. 5번에서 더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적어도라는 말을 집중해야 되는데 적어도 2번 이상 나온다. 반대 경우는 짝수의 눈이 한 번이거나 한 번도 안 나오거나 그 두 가지 경우만 거기서 더하면 되겠죠. 네. 맞지? 그래서 전체에서 짝수가 0번 또는 한 번 나오는 경우의 확률을 더해서 빼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전체 확률은 얼마? 1일 거고요. 맞죠? 자, 그럼 6번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짝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이 몇 번? 2분의 1이 몇 번? 0번. 그럼 이거 1이니까 무시할게요. 그럼 홀수 2분의 1이 몇 번? 6번. 맞죠? 이 같은 경우에 횟수가 몇 번 나오겠다? 60만큼 나오겠죠. 66해도 상관없고 짝수가 0번이니까 60으로 적었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60이나 66이나 1로 같으니까. 맞죠? 네. 더하기. 자, 그러면 짝수가 한 번 나왔다. 그러면 짝수가 한 번 나올 확률이 얼마? 2분의 1의 1제곱. 그러면 홀수가 반대 2분의 1이 몇 번? 5번. 맞죠? 네. 근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2분의 1의 6제곱만 나오는데 여기서도 2분의 1의 6제곱만 나오는데 왜 분리를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짝수 홀수니까 2분의 1, 2분의 1 같으니까 분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다른 거는 저 확률 이항이 다르죠. 아까 주사위 3의 배수만 해도 3분의 1, 3분의 1로 달랐잖아. 맞죠? 꼭 구분해서 써야 돼요. 자, 그럼 이게 몇 번 나오겠다? 61이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문제다 이 말이 되는 거지. 되겠니? 자, 봅시다. 필수의 10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3의 배수가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집니다. 이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동전을, 자, 주사위 던져 4의 배수가 나오면 동전을 4번 던질 거야. 그랬을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단 3의 배수도 4의 배수가 아니면 동전은 안 던진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봐봐. 결론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앞면이 2번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앞면이 2번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가 있어요. 맞죠? 뭐가 있어? 처음에 3의 배수가 나와서 동전을 몇 번? 3번을 던졌는데 여기서 앞면이 2번, 그러면 뒷면이 1번 나오는 경우가 만들어지거나 또는요, 주사위를 던져서 4의 배수가 나와서 동전을 4번을 던지는데 이때 앞면이 그러면 2번, 뒷면이 2번 나오는 경우의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잖아. 그럼 이거랑 이거랑 각기 다르는 경우니까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더해야 되겠죠. 맞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4의 배수가 나올 확률 이딴 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게
처음 본 사람도 헤맬 수 있죠. 근데 동전을 3번 던진다, 동전을 4번 던진다. 이거 다 무슨 짓이다? 독립. 독립시행들이라는 거예요. 맞죠? 자, 처음 해봅시다. 동전을 주사를 던져서 일단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만데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 그리고 맞죠? 이제 동전을 3번 던진 독립시행을 할 겁니다. 그때 앞면이 2번, 뒷면이 1번 날 확률은 앞면이 2분의 1이 2번, 뒷면이 3번. 이거 같은 경우가 3시 2의 경우가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되겠지? 3시 1적은 아무 상관없어요. 계산하는 애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겠죠. 4의 배수 4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이제 동전을 4번 던질 거예요. 4번 던져서 앞면이 2번 2분의 1의 제곱, 뒷면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확률인데 그게 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 4시 2의 경우가 나오겠죠. 4번 중에서 2번이 앞면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계산해서 더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봅시다. 동일식의 확률을 자, 보겠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점, 뒷면이 나오면 10점, 점수가 달라요. 자, 동전을 8번 던집니다. 했을 때 100점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동전을 8번 던진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독립시행이죠. 그럼 100점이 나올 확률을 구하란 말은 앞면이 몇 번, 뒷면이 몇 번 나올 확률을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을 어렵게 말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하죠. 총을 8번 던지니까 앞면이 나온 횟수를 A번, 뒷면이 나온 횟수를 B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A번 더하기 B번이 8번인데 점수는 어떻게? A가 20점, B가 10점 받으니까 이거 합쳐서 100점 나와갖고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서 A, B의 값 찾아서 앞면이 몇 번, 뒷면이 나온다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이건 뭐 이렇게 말어 맞죠? 그냥 대충 숫자 때려 넣어봐. 앞면 몇 번 나왔다 해볼까? 대충 그러면 대충 몇 번 나왔다 해볼까? 하면 대충 아무 때나 일단 세 번. 3번. 그럼 뒷면 몇 번 나왔겠어? 5번. 5번. 그러면 합쳐서 몇 점인데? 110점. 110점이면 100점 아니잖아. 그럼 이거 아니고요. 그럼 앞면 몇 번 나왔다 해볼까? 2번. 2번. 그럼 뒷면이 6번. 6번 맞죠? 그럼 20점짜리 두 개 하면 40점에 60점에서 100점 맞잖아 맞죠? 이렇게 찾아라고요. 굳이 연립방정식 만들 필요 없죠?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동전 8번 던졌는데 앞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걸 어렵게 적은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동전을 8번 던졌는데 바로 쓸 수 있겠죠? 동전 8번 중에서 앞면 2번 나올 확률이니까 바로 쓸게요. 82에 2분의 1에 몇 번? 2번 2분의 1에 6제곱. 근데 바로 하면 2분의 1에 8제곱이겠죠. 앞면 뒷면 같은 확률이니까 이거 바로 쓰는 거 이제 이 정도 되겠죠 이제? 오케이. 159번 바로 밑에 거 볼게 그러면. 예제 159번 필수 확인 체크. 자, 정사각형 모양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모양의 변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전 P가 돈대. A에서 출발해서 P가 이렇게 방향을 돌고 있답니다. 되겠죠? 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1만큼, 뒷면, 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1만큼, 뒷면이 나오면은 얼마만큼? 2만큼 움직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A 있다 전 처음 던졌는데 2가 뒷면이 나와서 그럼 어디로 가겠어? C로 가겠죠. 맞지? 그 다음에 동전 동전에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나왔다 치자. 한 칸, 두 칸 가야 되니까 세 칸 가야 되니까 어디로? D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인 거잖아, 맞죠? 자, 그랬을 때 3번 던질 때 A가 다시 P로 돌아올 확률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도 어렵게 또 동전이고 근데 참. 이것도 이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맞죠? 그냥 3번 던져서 제자리에 돌아온단 말이니까 3번 던져서 1을 아니면은 2로, 맞죠? 몇 칸을 가야 돼요? 제자리 돌아오면 1칸, 2칸, 3칸, 4칸을 가야 돼요, 맞죠? 그럼 3번 던져서 4칸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2, 3번 던졌는데 2, 2, 1, 1 요렇게 해야지 4칸 제자리로 돌아올 거 아니야, 맞죠? 무슨 말이에요? 그냥 3번 던져서 뒷면 한 번 나가는 구하라 이 말이 문제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이건 예를 들 게 아니었는데 158번 다시 볼게요 그러면. 무슨 말이래? 159번 그냥 무슨 말이라?
동전 3번 던져서 앞면 한 번 나올 확률이 얼마나 이 말이 문제예요. 됐지? 네. 자, 그리고 158번. 자, 이건 이제 주사위들. 오케이. 자,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오면은 P를 플러스 1만큼, 그 이외가 나오면은 마이너스 1만큼 주사위를 수직선에서 움직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수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점에 P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4번을 던졌을 때 P가 2의 위치에 가야 돼요. 2의 위치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와야 돼요. P가 4번 던져서.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6의 배수가 몇 번? 6의 약수가 나오면 플러스 한 칸. 그 외에는 마이너스 한 칸 간 다음에 맞죠? 그러면은 2에 오려면 4번 던져서 2에 오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한 칸씩 움직이니까 4번 던져서 2에 오려면 당연히 3번 한 번. 3번 한 번 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6의 약수 3번 나오고 그 외가 한 번 나오면 3칸에 한 칸 가면 2에 올 거 아니야. 맞죠? 무슨 말인지 되겠죠? 맞나 다경아? 6의 약수 3번 나오면 어디로 가요? 저로 갈 거 아니야. 네. 그게 아니면 뒤로 한 칸 가니까 여기 2에 올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처음으로 2의 위치에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조금 짜증나는 문제죠. 이거는 마지막 위치가 2만 되면 되니까 지나갔다 와도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은데, 이런 문제를 어렵게 되면 처음으로 2의 위치에 오는 경우, 이런 거 따지면 좀 골치 아프죠. 맞지? 자, 어쨌든 자, 그럼 이 문제를 바꾸면 돼요. 뭐라고? 주사위를 몇 번 던져서? 4번 던져서 6의 약수가 몇 번? 3번 나오는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독립시행이죠. 맞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달라졌어요. 뭐가 아까 2분의 1, 2분의 1이 아니라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다? 1, 2, 3, 6, 4개니까 6분의 3분의 2겠죠? 그럼 그 외가 얼마야? 3분의 1이죠. 맞지? 자, 그러면 4번 중에서 6의 약수가 3번 나올 확률이니까 3분의 2가 몇 번? 3번. 그리고 그 외에 3분의 1이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리고 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다시 3만큼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인 거죠. 되겠죠? 그래서 아까 다이가 말한 것 때문에 풀어본 건데, 이거 묶을 수가 없죠. 3분의 2랑 3분의 1이니까. 그렇죠? 아까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계속 묶을 수 있었던 것 뿐이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확률까지 끝.